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청년 여러분. 저는 건국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지연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들한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기에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얘기 말고요.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서툴고 막상 이 센터에 어려워요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병이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은 관계에 서툴러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선생님들이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보고 있는데 부쩍 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중국집이죠? 저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하고 전화하는 게 긴장돼요. 그래서 배달앱을 시켜요. 근데 요새 배달앱 때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2만 원 이상 이러니까 안 먹어도 될 걸 막 시켜. 그러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거나 버려. 그래가지고 배달 전화 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다. 어떻게 어른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또 제 주변 교수들이 이런 얘기해요. 학기 말에 성적 문의 있으면 방에 찾아오면 되는데 한밤중에 이메일 보낸대요. 다짜고짜 이거 왜 그러냐고 카톡 보내고 찾아와서 교수님 이게 이런 문제 이게 제 성적이 맞습니까? 물어봐도 되는데 교수님과 1대1 대화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만남, 소통, 관계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사서 보고요. 유튜브도 열심히 봐요. 근데 여전히 서툴러요. 왜 그럴까요? 청년 여러분들이 익숙한 공부와 진짜 공부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요리책을 100권 보고요. 운전에 대한 책을 100권 본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게 될까요? 운전을 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운전 면허 시험도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는 거고요. 조리사 자격증도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기 공부만 무진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람과 사귀는 법에 대한 책을 10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냐?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든 건 많은데 해본 적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훈수는 둘 줄 알지만 요리는 막상 라면 하나 못 끓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왜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많아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코로나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시기를 그런 사회성이 올라간 시기를 놓쳤어요. 친구들이랑 부대끼고 조금 속상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좀 놓치고 지나간 채 요새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머리만 커진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무척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올라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친화력 갑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SNS의 영향으로 끝없이 매일매일 올리는데 그런 친구들 한 20명이 내 주변에 팔로워로 있으면 내가 그 친구 팔로우하고 있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그게 기준점이 되니까 나는 더 서툰 사람, 친구들하고 못 지내는 사람, 관계는 내 능력치가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전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그건 거 아니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 관계를 좀 잘 만들어 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요. 첫 번째 얘기는 한국인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심전심. 궁극의 소통, 한국 문화에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딱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아, 쟤 저거 좋아할 것 같은데 전에 고에게 살짝 했는데 그래서 딱 갖다 주는 거. 아, 그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똑같은 마음이 동상이몽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해요. 내가 뭘 원한다. 난 이런 거 필요로 한다. 어떨 땐 꼭 대놓고 말하거나 좀 서로 아니면 너 뭘 좋아? 뭐가 좋아? 뭐 원하는 거 있니? 지금 기분이 어때? 생각이 어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직설적이거나 무례하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되지가 않대. 너랑 나랑 관계가 이만큼인데 왜 이게 안 오지? 내가 그걸 대놓고 말해야 돼? 그걸 내가 말로 해야 되니?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 하면서 혼자 서운해. 실망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최적의 적절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랑 상대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는 달라요. 양쪽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1살 차이면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형 동생 빨리 돼서 언니 동생 빨리 돼서 말 놓고 막 서로 스킨십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서 만났으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사람끼리는 아, 난 말 놓는 게 싫어. 내 개인적인 얘기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나 이 사람하고 거리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각자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합시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가 익숙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저 형은, 저 언니는 그냥 그게 호감의 표시야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조금씩 넓어질 수 있고요. 아니, 내가 조금씩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약간 조금 더, 저 정도 거리를 둬도 저 사람이 나를 내외하거나 낯설어 하거나 거리 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친구 저 정도가 딱 적당하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3가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외로워, 우울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외로움과 우울, 고독 이 3단어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원래 외로워요.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실은요, 좋은 거이기도 해요. 외롭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내 마음 감정이 전진기어를 넣는 거예요. 앞으로 가. 사람들 있는데, 야, 누가 놀고 있는데 올래? 누가 초대해주면 가서 좀 앉아서 얘기도 좀 듣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얘기하고 실없는 소리하고 웃고 그럼 좀 기분 좋아져요. 막 엄청 베프가 있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우울해 그러면 내가 좀 피곤하구나. 계속 우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고 싶구나 라고 내 마음이 나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3번째, 고독은 뭐냐? 관계의 디톡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끔은 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계속 누군가하고 시달리다 보면 가랑비가 우쪄져요. 전 그래서 좀 대인관계가 서툰 친구들, 학교 가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한테 꼭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학교, 도서관, 무슨 열람실 어느 자리쯤에 사람 별로 없는 자리 네가 확보해라. 그래서 공강 시간에 거기 혼자 가 있어. 거기 앉아가지고 너 시간을, 당신의 시간을 가져. 책 좀 보고 대신 같은 공간, 이왕이면 같은 자리면 더 좋아. 왜냐면 거기가 날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공간 조용하고 내가 1-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간, 그런 게 나를 충전시켜줘. 외로움과 우울, 고독. 혼자 있는 것도 어떨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이 내가 혼자 있는데 우울하다고 느낄 때랑 외롭다고 느낄 때 내지는 고독이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나눠서 보시면 훨씬 혼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 이 얘기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요즘 이제 조금 유명해지신 분들이 다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있죠. 유키스. 유재석 씨 보면 엄청 말 잘하는 거 아니죠. 물론 말 너무너무 잘하는데 뭐 메시지 주는 게 아니라 거길 다 나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몇 년 만에 나온 배우들도 거기 나오시는 게 자기 얘기하고 싶게 만든대요. 물론 사전 인터뷰 다 돼 있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유재석 씨랑 같이 나가길 원하는 게 막 재밌게 해주면서 자기가 예능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딱 감이 잡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 할 말 생각하느라고 잘 안 듣는 사람. 내가 무슨 말 해야지 이러면서. 다음에 미리 평가하고 판단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순간 그냥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서 두 갈식으로 그건 아니지 라는 말부터 나와요. 판단을 하되 그렇지 아니지 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전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얘기 있죠. 아까 좋은 얘기에는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는지, 배울 게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 즉 정서적인 터치가 있는지. 그냥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쭉 한 틀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있을까? 셋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건 큰 의미가 별 임팩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쉽게 얘기하고요. 쉬운 건 좀 깊게 얘기하고요. 깊은 건 좀 재밌게 유쾌하게 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 되게 잘하는 분들 이런 거 보면 이런 요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런 부분 지향해 가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좀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때는 용법, 용량, 투여 방법. 내과에 감기 걸려서 가면 선생님들이 이건 하루 2번 먹어요. 2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몇 미리그램. 자, 용량이 있고요. 하루에 몇 번 먹는지가 있고요. 주사인지, 연고인지, 먹는 약인지가 있죠. 자, 이거는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지. 뭐 연봉협상이라고 하면, 제가 연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끝까지 오늘 하루에 다 끝낼 건지. 2번째, 이메일로 할지, 직접 만날지, 전화할지 같은 투여 방법.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할지, 내지는 이거를 밥 먹으면서 얘기할지, 미팅룸에서 얘기할지, 내지는 좀 걸어가면서 산책하거나 식사하러 가면서 쓱 넘길지, 어떤 상황에서 얘기할지에 대한 것 먼저 머리에 그려보는 거죠. 그럼 훨씬 정리가 돼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소통과 관계에서 꼭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있긴 하지만 진짜 드물고요. 이건 느는 거다. 마치 초보 운전 딱지를 처음 붙이고 운전해서 누가 끼어들면 너무너무 무섭고요. 어떨 때는 고속도로 막 들어가지 못해서 막 헤매고요. 주차하지 못해가지고 저 멀리 주차하고서 겨우겨우 내려올 때도 있던 시기가 있다가 서서히 고속도로도 타고 막 이상한 골목길도 하고 단지 내 좁은 데서도 막 일렬 주차도 하고 이렇게 늘 수 있듯이 소통과 관계도 해보면서 느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거. 2번째, 그걸 숨기려 하지 말자. 마치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시면 우리가 조금 양보하잖아요. 하듯이 그냥 제가 좀 서툴러요.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합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예방주사다. 마지막으로 공기를 읽어라.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친구들 사이,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기를 너무 읽어서 눈치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조금 그 느낌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어느 정도로 어떤 용법 용량으로 얘기할지 생각해보면 눈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서툴고 조금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본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해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 여긴 좀 신박한데 마음에 와닿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나 두 개쯤 적어놨다가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